시장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제품화 프로세스가 아니고 이게 제가 버전업을 시켰는데 소비자 이해인데 이게 들어가 있네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이해인데 자, 요게 경영 지도사에 나오는 어떤 핵심이라고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 행동론인데 이렇게까지 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제 걸로 해석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 보면 여기 인지,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 행동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평가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 소비자의 그 판단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소비자가 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구매 의도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서 구매 의도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감정에 해당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평가할 때 이게 소비자 행동론 관점에서 어느 구매 의도라는 게 구매 의지, 구매 의도가 이 판단 과정에서 어디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감정적으로 이 태도나 신념, 애호도, 브랜드 요것들이 다 이쪽에 해당이 돼요. 여기 같은 거예요. 같은 어떤 레벨인데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처음에 보면 인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생각을 하게 만들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문제를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꾸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문제를 프로블럼을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품을 당신이 사용해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아요? 이거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있고, 어떤 거는 당신이 지금 쓰는 것보다 이걸 쓰면 더 편리할 텐데, 그걸 뭐라고 하죠? 편익이라고 해요. 불편과 이익을 합해서 편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성을 인지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욕구가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생기면 나중에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수요라는 거는, 디맨드라는 거는 감정의 그 태도를 넘어서 열망의 단계예요. 열망한다는 건 행동을 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벌써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수요가 있냐 없냐는 어떤 의미예요? 산다는 의미는 거죠. 살 거라는 게 아니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요 조사할 때 수요는 뭐죠? 당신이 이것을 하면 사겠습니까? 하는 거는 그냥 실제로는 사겠다, 산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또 요 밑에 보면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각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광고를 보면은 광고는 계속 이걸 쓰면 편리할 텐데요. 아니면 이거 당신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이 관점에서 계속 뭔가를 주입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로 말하면 의식이 있냐 없냐는 무엇에 해당이 되냐? 무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정보는 들어오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숨고른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기 램에 해당이 되는데, 이 램이 이제 처음에 파워가 온이 되면 여기 해마의 램에, 이 롬에서 이제 램 해마에 해당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올라갔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타이핑을 했는데 타이핑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인지를 못하는데 작동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타이핑한 키보드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메모리에 그냥 하드디스크에 바이패스 되는 상태예요. 이쪽으로. 중간에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필터링이 되어야 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나는 그냥 의식적으로는 오퍼레이팅에 의해서 체온이나 모든 게 다 조절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들어온 게 해마를 통해서 뭐죠? 그 해마의 램에 의식이 살아 있는데 그 의식의 판단을 피해서 그냥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체면을 통해서 그걸 불러내는 게 그 인출 과정인데 그 체면이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인지를 못했다는 건 뭐냐? 굉장히 좀 컴퓨터 보면 레지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레지스터리. 레지스터가 뭐죠? 등록하다. 그래서 여기 모니터나 키보드 아니면 뭐 CCD 카메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정보들이 램에서 해마 몸에 저 이제 여기 작업 공간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OS가 살아 있고 이 OS에 정보가 가면은 여기서 태그를 달아줘요. 태그. 라벨을 달아줘요. 너는 정보는 어떤 종류고 어느 시간에 뭘 했다. 이를 레지스트리가 달려서 이게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기 기억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나중에 뭔가 되면 그 레지스트리 번호를 가지고 땡 가지고 인출을 하거든요. 우리 카메라 사진 찍으면 카메라 사진 밑에 보면 이 화면의 해상도, 조도,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이 다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게 레지스트리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달아주려고 하다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시간 같은 게 다 세팅이 돼 있어야지 그 세팅된 값이 거기 사진에 첨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들어오는 이 의식이 있다는 건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하고 매칭을 시키가 우리 장기 기억에 저장을 시키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몇 월 며칠인지 모르고 비몽사몽간이다. 그럼 정보가 들어오면 저장은 됐는데 언제 뭘 했는지 모르니까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인출이 뭐냐면 저장 장치에서 꺼내는 거. 그걸 무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레지스터 등록을 안 한 정보들이 바로 입력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어떨 때 멍 때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한 적 많죠. 가장 잘 일어나는 게 뭐죠?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운전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의식도 정보는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 있죠? 정보는 눈으로 들어오고 손으로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숨골 바로 위에 해마가 있고 이 해마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오퍼레이팅 작동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뭐죠? 정보가 뭐 손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어때요? 내가 만약에 이런 데 탁 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꿈틀꿈틀하죠. 반사작용 같은 게 다 뭐죠? 그냥 나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무의식 중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그런 자극을 통해서 어때요? 노출이 되고 무의식 자극이 그러니까 외부의 이런 자극들이 내가 뭔가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지가 되고 주의해서 이해 지각을 해서 동의 수용해서 기억을 보이고 요거는 의식의 흐름이에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보면 주의, 지각, 이해, 수용, 의도 이런 거 없이 요 단계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 없어지고 바로 그냥 여기 있다. 그래서 마케팅이 보면 옛날에 비난을 받았던 마케팅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인지하지 못하는 그 중간중간에 프레임을 집어넣어가지고 광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는데 그 영화 같은 데나 뭐 TV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25프레임이 돌아갈 때 우리는 그걸 동영상으로 인식을 하는데 24프레임에다 그 25프레임을 그걸 하나씩 싹싹싹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근데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광고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조종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조종을 당하고 있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컴퓨터는 24시간 켜놓으면 24시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집중을 했을 때는 태그가 달리다가 집중 안 하면 목 놓고 있으면 또 레지스터가 작동을 안 해요. 제가 그래요. 보면 집중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또 집중 빡 해가 또 그러니까 24시간 집중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워낙 많이 드니까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집중력을 높이는 사람일수록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가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지스터가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도 임팩트 있게 하니까 하나를 넣더라도 임팩트 있게 하니까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을 안 자고 멍하면요 레지스터리가 작동이 안 되니까 공부를 해도 헛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들 공부할 때 집중력 없이 공부한다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분열을 와요. 왜냐하면 이런 레지스트리에서 정리가 안 된 정보가 그냥 계속 여기 쌓이다 보면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이 안에서 어때요? 혼란이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레지스트리가 없는 정보들을 전부 인출을 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정리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걸 누가 해줘요? 정신과 의사.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니까 이 사람이 태그가 없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번호 앞에 파일 정리가 안 돼. 앞에 그 라벨이 없는 파일들이 잔뜩 있구나. 그럼 뭐죠?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장기 기억에서 이거를 랩으로 지가 꺼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가 또 솔팅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생각의 정리의 기술에서 레이어와 솔팅 이렇게 솔팅하고 그 레이어링하고 상위 주제 만들고 그 메세 기법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작동을 하게끔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뭘 하냐면 그거를 인출할 때 그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출하는 이그니션 스파크 그 자동차 엔진 보면 스파크 할 때 그걸 이그니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꾸 해주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이제 무의식의 그 태그가 안 달린 걸 끄집어내서 자꾸 솔팅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병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감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런 게 좀 더 우울해질까요? 생각 정리 안 된 상황을 계속 만들면 우울증이 와요. 왜냐하면 고민은 있는데 그 고민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노출돼 있으면 어때요?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그런 태그가 무의식은 그러니까 그거지 고민을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이 작동하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무의식이 계속 유지되니까 뭔가는 자꾸 들어오는데 그 상황은 정리가 안 되고 그럼 이제 그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상을 하시던 하나님을 믿으시다 어디 가시다 자꾸 자기만의 내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걸 풀어내던 아니면 친구 붙잡고 수다를 떨다 좀 원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 탐색 이때 이제 이 토마라고 하는데 토마가 이게 뭐냐면
내부의 나의 기억과 외부의 거기에 맞는가를 이렇게 검색을 같이 매칭을 시켜요. 그리고 외부 탐색을 또 해. 여기 자극에 대해서 이제 노출 감지를 하면 이 전문 용어에 TONA. 그다음 외부 탐색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각과 이해. 요건 뭐냐면 요 안에는 지각과 이해 안에서도 선택적 지각이 있고 지각의 조직과 지각의 해석 요 프로세스를 거쳐요. 의식의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선택적 지각 해가지고 지각적 선택 방언 이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 근데 누군가 이거 싫다 이러면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야. 지금 나라가 그 꼴이죠. 선택적 지각적 선택과 방어만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언어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단어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끝내줘요.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문장을요 조사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어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학교, 학생, 폭력 세 개 단어를 했을 때 뭐가 떠오르냐? 학교에 학생이 폭력, 거기에 뭐 대상이 또 여자, 그럼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게 문장이에요. 그 안에 뭐가 뭐고 이건 중요하잖아. 그런데 거기 우리나라의 단어하고 영어의 단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어는 조사야. 조사를 단어에다 뭘 붙이면 이게 목적이 돼버리고 주어가 돼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어를 뒤에다 단어에다 그냥 가 이래 버리면 그냥 문장 형식과는 상관없이 뒤에 가면은 그게 주어가 돼버려요. 그게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이고 영어는 뭐가 특징입니까? 구조 언어예요. 그 주어는 무조건 앞에 와야 되고 목적은 중간에 가야 되고 목적은 뒤에 가야 되고 이런 구조 언어고 그 다음에 한국어는 뭐냐면 발음과 일치해야만 되는 언어예요.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짬뽕인 융합 언어라서 단어하고 발음하고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대로 읽어가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현지의 그 발음대로 한 사람이 있고 영어를 누가 발음 가지고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영어는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다 다르고 보면 어느 나라는 영어를 굉장히 철자대로 읽는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는 그거를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가요. 그죠? 뭐냐면 영어 발음 가지고 잘한다고 말할 이유는 없어요. 단지 영어의 구조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단어 배치에 있어서 문장 구조가 어떠냐는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언어를 잘한다는 건 그 단어를 그러니까 형식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언어에서 어떻게 보면 단어의 조합인데 그 단어들이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문화는 뭐죠? 문화는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가치 판단의 기본과 생활 양식, 즉 다른 말로 생각의 흐름과 똑같이 생각하는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의 패턴과 그 패턴의 결과물들이에요. 우리가 예의를 차리려 했을 때는 한국적인 어떤 생각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이 단어를 말해도 그 지역에서는 그 생각의 패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빨간색으로 88 치는 건 굉장히 좋은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빨간색으로 또 뭘 쓰면 그 문화의 그 생각의 흐름 때문에 그게 다르게 안 좋게 여겨질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언어를 잘하려면 첫 번째 그 해당 분야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기가 쉬워요. 전공 단어 가지고 그냥 대충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어.
그런데 그 외에 밖에 나가서 생활적인 부분은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도 두 가지예요. 자기 전공 영역에서 영어를 잘하느냐, 생활에서의 그 나라의 문화에서의 영어를 잘하느냐,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게 전공 분야에서 영어를 잘하느냐, 아니면은 생활 영어에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잘하느냐, 이런 거 구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영어 잘하면 다 잘하는 줄 알아. 변리사가 되면은 다 변리 특허출은 잘합니까? 안 해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잘해. 내 친척이 변리사인데 거기 맡기면 될 거야.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똑같은 거예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영어 선생님?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언어학은 사실은 이런 뇌 구조하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지과학 분야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냥 학자들은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만 주장을 하니까 그것만 드립다 이야기를 하니까 관점이 굉장히 상충되죠. 그런데 제가 보면 똑같은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 소비자의 이해를 하냐면 마케팅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우리는 이 마케팅에서 어디 부분을 중심으로 고객들을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게 사업객서에 인사이트하게 딱 들어가면 심사자들 보면 평소에 그냥 마케팅 전략 세우시려면 그냥 뭐 쇼핑몰에 그냥 광고하고요. 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 소비자의 불편과 이익에 대해서, 즉 편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고객의 문제 인식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고객한테 자극을 할 때는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은 처음 새로운 신규 문화 제품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토마 관점은 배제를 하고 뭐 외부 환경적으로 어떤 레퍼런스 되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얼마나 그 디플리하고 그죠?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할 때 컨설팅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0만 원짜리 강의고, 그냥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100만 원짜리 강의가 되는,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거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그 사장님이 저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회사 일하고요, 자기 무의식의 세계에서의 모든 게 다 엉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수준이 어느 레벨 수준이 되어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컨설팅 프레임 몇 개 가지고 가가지고 하면요, 그냥 그 영업사원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구석이라고 하면, 제가 믿는 구석은 뭘 믿는 구석이냐면, 이런 프레임을 머릿속에 제가 가지고 가면요 든든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의식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태그 안 달린 메모리 데이터가 장기 저장이 너무 많구나. 근데 그게 회사적인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 다 있으니까 일단은 어떤 질문에 해서 이걸 이그니션 시켜가지고 스스로 정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건가. 그래서 컨설팅은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다 있는데 그걸 단지 내가 이런 프레임을 제시를 해가지고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퍼실리테이팅이라고 해요. 퍼실리테이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잭 웰치가 이런 퍼실리테이터를 잘해서 그 회사가 그렇게 커졌답니다. G의 잭 웰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강의가요, 어디 가면 잭 웰치 강의 해가지고 몇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다 들어보면 그게 그거예요. 단지 퍼실리테이터에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재들을 보면요, 이런 거는 싹 빼고요, 뭐 한지 알아요? 질문지 거기 다 채우게 해놨어요.
막 다 채우다 보면 뭐가 돼 있어. 근데 노하우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책들 보면요, 되게 지루해요. 했던 말 또 물어보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한 달을 하고 와가지고 뭘 배운 것 같은데 강의해라 강의는 못 하겠고. 그 사람들이요, 강의가요 그런 식이에요. 이런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데 핵심은 하는 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액티비티 뭐 질문지 쫙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쓰다 끝나는 거야. 근데 또 미국 친구들은 그런 거 또 즐기대.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저거 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인사이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 그거 가지고 자기도 이제 배운 대로 하니까 그거 그냥 해가 이거 적어내라. 적어가지고 그것도 분석하면 또 뭐 통계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이게 경영지도사 시험 문제에서 핵심이에요. 지정의, 인지,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의지. 그 카테고리를 크게 그렇고 그 안에 보면 문제인식, 정보 구매, 태도 구매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걸 예전에 했는데 까먹었어요. 문정이가 진짜 까먹었네. 그래서 경영지도서 공부하면 처음에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정의, 문정, 구, 태, 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꾸 인출하는, 이렇게 문정 지정의 이게 뭐죠? 태그죠, 태그. 무조건 이 정보를 일단 태그를 만들어서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매년 1학기 때 원래는 올해 제가 그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이지 사실은 그 안에 3가지가 들어가요. 마케팅 관리, 그 다음에 시장조사 방법론이 논문 통계 조사 방법론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소비자 행동론. 요 3가지 그러니까 요런 챕터를 제가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 때 쫙쫙 올리면서 15주 동안 어떻게든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했던 게 이번 학기였는데 도저히 그 준비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그건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말이 경영 지도사 자격 과정이지 사실은 그 3가지 파트에서 이런 거 100개를 제가 핵심을 짝짝짝 해가 딱 띄워놓고 100개씩의 300개 프레임을 외우면 수학 공식 300 정석 수학 공식 외우듯이 전부 300개는 딱 가지고 있으면 겁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세계 넘버원 컨설턴트 능력을 가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거를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사업계획서 전체 프로세스예요. 이런 거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가 완전히 그냥 영역 파괴로 그냥 오늘 한번 창의적으로 해봤어요. 이게 제가 처음 오늘 의도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00% 빨리 하다 갔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예. 예.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되면 이런 거 가지고 좀 토론도 하면 되게 재밌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